원희룡 장관이 설명을 다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안 믿는 거 아니야. 시계열적으로 설명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수주를 발주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장이 나와 설명 다 했는데도 아예 안 믿잖아요. 노선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변경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공개된 자료가 파일이 55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댓글 보면 이게 역대급 자신감이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원희룡 장관이 자신감을 보여준 거로 봐야 됩니까? 제발 읽고 판단해 주세요라고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읽어보시고. 근데 몇 명이나 읽어봤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민주당의 그 국토위원들이라는 분이 바로 반박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조건 반사적 반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김 의원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설명을 다 했잖아요. 나와서 다 자기 일타 강사하면서. 민주당에서 안 믿는 거 아니야. 시계열적으로 설명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수주를 발주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장이 나와 설명 다 했는데도 아예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55건 내놓고 국민들이 보십시오. 이거는 왜? 개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민간 회사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공개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놨다는 것은 뭐 자신감이든 뭐든 국민들 제발 읽고 판단해 주세요. 유일하게 민주당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는 뭐냐?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건데,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새로 나온 거 보면 2021년도에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KDI에서도 할 때 보면 종점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 양평 국민들의 민원,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 종합해서 강화 IC를 만드는 순간 종점은 끝 지점은 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2달 만에 바뀔 수 있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네 라고 하니, 이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압수수색에서 수사하면 되지 왜 자료를 공개합니까? 자료를 공개하면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그 자료 보고 이게 잘못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자료 보고 나서 사람들 불러다가 수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징역 1년 선고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르가 구속되느냐. 근데 실상 알아보니까 이게 350억 통장 잔고 100억 통장 잔고인데, 이게 결국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기로 기소 안 해서 1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당 수사 잘하시잖아요. 왜 자료 공개하고 하지 말고 수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양평 공흥제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개발부담금 0원이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기한이 넘었는데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로 3명이 기소가 됐는데, 특혜를 준 공무원들은 기소가 되고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는 아직 기소가 안 됐어요. 좀 저는 뭐 변호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특혜를 준 공무원은 기소됐는데 받은 자는 아무것도 처벌이 안 되고 있다?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기사인데요. 그 용역사들이 3가지 노선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강상면 종점안이 최고다,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사들 보면 강상면 종점안만 분석을 했고 L자 노선안이라든가 양서면안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 자료 공개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원희룡 장관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우선은 저는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 공개하고 떳떳하게 검증받겠다라고 했었으면 최초에 원안까지 다 백지화하면서 마치 그 정쟁화를 했던 그런 모습하고 저는 많이 좀 배치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자료 공개해가지고는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건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이건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자료 다 공개해놓고서 국민들 평가받고 죄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노선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변경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타까지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바꾼다. 그러면은 바뀐 노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예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타까지 끝낸 것을 또 바꿈에 있어서도 용역회사 의견만 듣고 그냥 바꾼다? 그러면은 예타 같은 건 2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KDI라고 하는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그 연구기관에서 비용 편입 분석을 다 끝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꾼다라는 것이 단지 용역회사의 그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정밀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의견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예타는 저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다 권력 잡아가지고 다 노선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으로 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전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측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 검찰 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신속하게 특검을 해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전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이제 민주당도 기본 입장은 이제 국정조사까지 와 있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는 지금 특검까지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성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우리 신 변호사의 개인 생각인데 저도 뭐 이게 의혹을 갖고 쳐다보면 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게 땅의 주인과 상관없이 전문가들 견해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안 믿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거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하나도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양평군청에서 국토교통부 안에서 사실 이게 노선이 이래 가야 되는데 말이야, 대통령 처갓집 때문에 이렇게 됐답니다.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압력을 넣어서 우리 군수가 머리가 아파요라든지 뭐 몇 가지 나와줘야 될 거야. 전혀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 이인희 씨 일가. 왜? 양평 사람들이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다 최은선 씨나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도 양평 사람이니까 공무원도 했고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 다시 특검까지 이야기해서 과도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게 제가 믿음의 영역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이걸 되면 김건희 씨의 땅이, 일가의 땅이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공격해도 먹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느낌 들고, 아까 이성훈 부위원장께서 장인 이야기 했는데, 장모 이야기, 대통령 장모. 맞아요. 대통령 장모는 저렇게 보면 법원의 판결이 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럼 사기꾼 당연히 구속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법 집행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 장모인데 구속될 리 있겠어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법치가 어떻게 보면 법원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법에 따라서 정리된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